민사소송 도중에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변TV의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는 도중에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것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화해 권고 결정이란 무엇인지, 또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말을 보면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차례로 살펴보면 화해라는 것은 다툼이 있는 당사자 사이에 상호 조금씩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호 양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이 양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화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권고는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어드바이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결정입니다. 재판부가 판단이나 의사를 외부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재판인데, 이 재판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 이외에도 결정과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과 명령 그리고 결정, 이 세 가지는 모두 재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이 끝난 이후에 법원에서 선고하는 판결이 있죠. 그것을 판결이라고 그러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도중에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지 주소 보정 명령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가압류 결정 또는 가처분 결정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준하는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을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과 명령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해 권고 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간의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해서 분쟁을 종결시키려는 재판부의 의중이 담겨 있는 어드바이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화해 권고 결정을 하게 될까요? 화해 권고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판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에 있어서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성격이 화해가 가능한 사건이어야 할 것입니다. 화해가 가능하다는 말은 상호 양보가 가능한 사건이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재산관계를 다투는 대다수의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중에서도 재산 관련된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화해 권고 결정이 가능하고, 또 재판부에서도 화해 권고 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만약에 사건이 종결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그만큼 경감되겠죠. 그래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화해 권고 결정은 화해 권고 결정을 할지 말지, 또는 상호 간의 양보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부 재판부의 재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아닌 우리로서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부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을 때 이 화해 권고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인가? 자,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법원의 판결문과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서 송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이것이 결론이 난 것인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화해 권고이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다, 법원의 어드바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해 권고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될 의무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해 권고 내용을 보시고 내가 수용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을 받게 되면 상호 양보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저히 이 정도 수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하는 방법은 화해 권고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화해 권고 결정의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이면 나도 양보할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하는 방법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2주가 지나면 자동적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수용했을 때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경우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화해 권고 결정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다시 소송 절차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진행하던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이의 신청서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연히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재판 절차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재판을 진행을 해왔겠죠. 그런데 만약에 진행하다 보니까 내가 불리한 것 같아. 그래서 원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일 걸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서를 철회함으로써 받아들이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판이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유리한 결론을 판결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이의 신청의 철회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쌍방이 다 수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화해 권고 결정의 내용대로 화해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 이 화해 권고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일 수가 있겠지요. 살펴보겠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의 장점은 소송 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종결하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결론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예를 들면 끝까지 소송을 갔을 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쌍방이 화해 권고 결정을 다 수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행을 임의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또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 관계를 볼 때에 반드시 승소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빨리 결정한다고 해서 나한테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이의 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는 것이 낫겠지요. 반면에 어떨까요? 화해 권고 결정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가 증거 관계가 좀 불분명하다. 내지는 계속 진행했을 때 그 결과가 지금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 절차로 갔을 때 이긴다 하더라도 승소한다 하더라도 6개월 1년 뒤에 판결 날 것을 지금 결론을 내리면서 조금 양보한다 라면 그것이 더 이익이다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재판부가 판단해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판결 절차로 돌아가긴 하겠지만 혹시 이의 신청했다는 이유로 판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떨까요? 당연히 이의 신청했다고 해서 판결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임의로 재량으로 화해 권고 결정해놓고 이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그 취지가 몰각이 되겠죠. 이의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 절차에서 불이익은 줄 수가 없고 또 실제로 불이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서 재판부의 의중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화해 권고 결정의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판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화해 권고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부가 화해 권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비 지급 청구의 소송이고요. 구조를 보시면 사건이 먼저 나오지요. 사건 번호와 사건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원고 그리고 피고
그리고 각각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이 기재가 됩니다.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이것이 바로 법원에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1. 피고는 2022년 5월 며칠까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다. 그 다음 만약에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12%의 지연 손해액을 더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청구 포기하고 소송 비용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구 취지 보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즉 원고는 원하는 게 뭐냐면 관리비 3,100만 원을 구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원고는 3,1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법원은 어떻게 화해 권고를 하고 있죠? 1,800만 원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원고 입장에서 보는데 3,100만 원과 2,800만 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 진행했을 때 증거가 있어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결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만약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3,100만 원을 1,800만 원 깎아줬으니까 당연히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자 3,100만 원과 1,800만 원 사실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원고만 너무 양보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호 양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피고도 양보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정해보면 이렇습니다. 원고가 청구하기는 3,1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인해서 3,100만 원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 한 2천만 원 정도 인정되거나 또는 1,900만 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원고가 그러면 실제로 양보하는 것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양보하게 되겠죠. 원고는 100만 원, 200만 원을 양보했습니다. 피고는 얼마를 양보하게 되죠? 금액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5월 30일까지 바로 지급하는 것이죠. 판결을 받아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는 원고 입장에서는 다시 강제 집행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을 손해보고 대신에 빨리 받아라. 이런 의미가 이 화해 권고 결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양측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는 이의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2주일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송 도중에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살피고 또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 것인지 또 불리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유리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또 어떤 부분을 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하신 다음에 이의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